자, 그러면 이제 8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제가 자랑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제가 기본 개념부터 모주 모의고사나 늘상 강조했던 수업 시간에 그냥 정규 커리큘럼 속에서 그냥 나온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자, 일단 상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 여성이, 자, 을 남성과, 자, 결혼을 해서 여기서 A를 낳았대요. 자, 근데 A가 6세 때 갑과 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했다. 이 문제가 아주 진보적입니다. 그동안에 바람은 항상 남자들이 피웠거든, 모든 사례에서. 근데 깜짝 놀랐어. 여자가 바람 핀 사례가 문제로 나왔어. 깜짝 놀랐어. 대부분 남자가 바람 피고 죽어도 남자가 죽거든. 물론 여기선 남자가 죽긴 합니다. 아니, 대학교 다닐 때도 항상 그랬어. 우리 교수님들이 법대 가면 남녀 비율이 어떨까? 남자가 90% 이상이야. 제가 나온 한양법대 정원이 한 해 1년에 200명이 정원이었거든. 근데 보통 여성분들이 10분 정도. 제가 입학할 때 우리 학번에 여성이 20명이 넘어서 다들 놀래 자빠졌어요. 와, 어떻게 20명이 넘냐, 여성이. 깜짝 놀랐. 근데 거의 10명. 그러니까 법대 교수님들은 남자애들 너무 싫어해. 여성분들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해. 여학생들이 잘 돼야 된다고 막 이러고, 심지어 남자인데 이름이 여자인 경우가 있잖아. 좋아해요, 그러면?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행정학과 다니던 애인데 이제 법 과목 듣고 싶다고, 고시 공부한다고 전공 수업을 법대에 와서 듣고 있었어요. 이름이 김지은이야. 그럼 존나 못했거든? 법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 내가 옆에서 뭐 가르쳐주고 기본 용어도 몰랐거든? 나하고 성적이 똑같았어요. 근데 이걸 실험을 해본 거야. 정말 거의 똑같이 썼는데 남자 이름 답안지 여자 이름이 써있으면 무조건 성적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까지 한번 해본 적이, 교수님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그럼 네가 여자 하든가. 이런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만큼 그동안의 문제에서는 주로 문제는 남자가 일으키고 주로 죽는 것도 누구였어요? 남자는. 이번엔 되게 특이했다. 이번에 누가 바람을 피웠어? 여성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굉장히 진일보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그만 웃고, 자, 그 뒤로 근데 갑과 병은 법률혼을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A를 친양자로 입양을 했다. 원래 갑과 A는 친자 관계니까 갑과 병이 A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병이 A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요 A가 되겠죠? 오케이? 자, 1년 후에 을은 불의의 사고로 유언 없이 사망했고 갑과 병도 성격 차이로 협의상 이혼을 했다. 사망? 이혼? 여기는 아까 재판상 이혼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협의상 이혼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협의 이혼 당시에 갑과 병은 A 14세의 양육권 및 친권을 갑이 단독으로 가지는 것으로 합의했다. 요렇게. 자, 병이 A를 친양자로 갑과 병이 입양했어. 그러면은 이 A는 갑과 병의 그냥 친자식, 혼인 중에 출생한 친자식으로 간주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냥 친자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혼할 때, 자, 누가 이 아이를 키우느냐, 이에 대해서 이제 갑이 A를 키운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과 이혼한 병은 정을 만나서 법률혼을 했고, 자, 여기서 정을 만났고 법률혼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병과 정은 지인의 자녀 B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19세야, 19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양을 했는데 여기서 B는 19세였고, 그러면 지인이 뭐 누군지는 안 써있는데 아무튼 이 녀석은 무슨 입양인 거야? 예,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데 일반 입양은 성년 미성년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그냥 일반 입양에 의한 양자이다. A는 친양자였지만 B는 이렇구나. 그러니까 법률관계 지금 다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1번. 자, 친권 및 양육권자 있지. 자, 부부가 이혼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처음부터 정해 아니면 부부의 협의야? 이혼하는 부부의 협의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권자 지정이 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친권자 지정. 예를 들어 엄마가 키우기로 한다. 아빠가 키우란다 이렇게 정해지면 그 친권자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권에 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가 아예 안 돼. 또는 했는데 애를 둘 다 안 키운다. 뭐 말도 안 되는 양육에 대해서 그렇게 합의를 봐버려? 그럼 이건 아니지. 지정이 안 되거나 합의가 안 되거나 또는 아이의 복리에 전혀 반하는 그러한 합의가 되면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가정법원이 먼저 정하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리 이것도 많이 봤던 선지죠? 연습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1번 꺼져. 2번 자 을이 사망했을 당시에 A와 달리 갑은 을의 재산 상속? 아니 을이 사망했어요. 갑은 이혼한 배우자잖아. 그 상속권 없죠? 근데 A는 지금 무슨 입양됐어? 시향자. 그러면 을과 A의 관계도 끝났지. 따라서 갑이나 A 둘 다 상속권이 없다. 그래서 2번 꺼져. 3번 병의 A에 대한 면접교섭권. 일단 여기부터 검토해봐. 병이 A에 대해서 면접교섭권을 갖나요? 자, 두 부부 사이에서 A는 법적으로 태어난 거야 이미. 둘 사이에서 원래 태어났잖아. 하지만 법적으로는 얘하고는 완전히 남남이야. 그냥 아저씨야. 얘는 두 부부 사이에서 그냥 태어난 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둘이 이혼했어. 그러면 그때 A와 병은 서로 접촉하거나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만 이게 어느 시점부터야. 이혼이 완료돼야 되죠. 이혼의 협의사항 이혼의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혼 신고. 가정법원에 있어 이혼의 의사를 확인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행정관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해야만 되지. 그래서 2번이 틀렸구나. 3번이 틀렸구나. 이혼 의사 확인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이혼 신고를 한 때부터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것도 기출에 지금 계속 비슷한 거 나오고 있었습니다. 4번 병과 정의 법률론을 통해 정은 A의 친족이 된다. 자, 문제가 된 건 지금 여기서 자 A와 정의 관계네요. 정의 입장에서 A를 볼까요? 배우자죠. 둘은 뭐야? 친자는 혈족이지. 그러니까 정의 입장에서 A는 배우자의 혈족. A 입장에서 정은 혈족의 배우자. 똑같은 거야. 이게 인척이잖아. 자, 우리 민법상 친족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거 안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난다고. 8촌 이내의 혈족. 예,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도 친족입니다. 근데 이 인척의 범위가 3개가 있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혈배열은 아니라고. 배혈배라고. 요 3가지가 바로 인척의 범위고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겹사돈이 가능하다. 이거 겹사돈 사례는 기억나지? 근데 이건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 아무튼 자, 그러니까 혈배열 먼저 가보면은 자 여기 형제가 있어. 갑과 을은 남자 형제예요. A와 B는 여자 자매였습니다. 둘이 결혼해요. 자, 그러면은 을과 B의 관계, 둘은 사랑하고 있었다 쳐. 그러면 을과 B의 관계는 뭐야?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이런 관계는 남남입니다. 우리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고 혼인의 금지 범위, 근친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아. 따라서 둘은 혼인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까지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물어보는 경우는 굉장히 무리한 경우야. 옛날에 법과사회라는 과목일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법을 배웠거든. 그때도 평가원에만 딱 한 번 이제 수능에 나온 적은 없었어.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때보다는 훨씬 이 마일드한 지금 과목이 돼버렸는데 여기서 이것까지 막 시험을 내기는 어렵다고 봐. 지워. 얘를 명확히 하자. 오케이? 자, A와 정은 촌수가 몇 촌이야?
둘이 빵촌이 빵촌. 배우자는 무촌. 둘은 몇 촌? 1촌. 1촌 인척지간이었습니다. 오케이? 과거 수능에서 고모부를 물어봤어. 고모부인가 이모부인가. 고모부든 이모부든 자, 나와 고모는 몇 촌지간이야? 3촌. 고모와 고모부는? 빵촌. 배우자니까. 그러면 나와 고모부나 이모부는 3촌 인척. 이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 수능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다 가르쳤는데 왜 이런 걸 가르치냐. 나 그러면 안 돼. 지엽적이다 그러지 마시고. 오케이? 그리고 제가 원래 문제 풀 때도 제 기본 개념 할 때도 비슷한 사례 많이 만들어서 했었잖아. 기본 개념반 CNT 개념반 책에 보면은 이 양자 친양자 쪽 있는데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사례로 막 만들어 놓은 거 거의 똑같은 사례가 있었다고요. 다만 이제 이게 입양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본 개념에 충실했으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근데 이 문제가 무려 오답률이 80%를 넘어간다고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기본 개념에 충실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냥 핵심 있지, 핵심. 제일 잘 나오는 거. 그동안 맨날 나왔던 거, 그런 것만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수능은 그렇지 않아. 수능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어. 그러면 그 중요한 주제에서 옛날에 수능 초창기라면, 그러니까 이번 교육과정 초창기라면 아주 핵심 중 핵심들만 내. 근데 핵심적인 주제에 핵심 내다가 그것만 낼 수는 없잖아. 그러면 거기서 주변부로 조금씩. 그렇다고 아예 안 중요한 주제는 안 내요. 중요한 주제에서 조금씩 범위가 넓어져. 이미 친족이냐 아니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미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둘이 여기서 C 태어났어. 근데 이혼했고요.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D 둘이 재혼했고요. 그런데 여기가 E가 있었던 거야. 그럼 이때 D가 C를 입양했어. 이거 입양하기 전이면 C와 D의 관계는 뭐야? 친자야, 친족이야? 친족은 되지, 친자관계는 아니지만. 근데 입양을 해버렸어. 친양자든 양자든 입양을 했어. 그러면 이제는 C와 D는 무슨 관계야? 친자관계가 됐죠. 물론 친족은 당연히 되는 거고 친자관계가 됐지. 그때 C와 E의 관계가 뭐냐? 이번 작년 수능, 작년 평가한 최근에 계속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친족 관계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당연히 돼 있어야 되지.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막 답이 안 나왔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기출 분석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지. 기출을 가까스로 푸는 정도가 아니라 기출에 이게 나왔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는 알고 가야지. 자, 그만 좀 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건 아닌데. 자, 아직 잠깐만요. 5번 선지 잠깐 보시면 자, 여기 B가 지금 몇 세입니까? 그러면 친권이 유지되고 있어? 친권은 소멸되고 있어? 예,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존재합니다. 미성년자가 19세에 도달하거나 또는 성년 의제가 돼. 그러면 친권은 소멸되죠. 그러니까 5번은 그냥 꺼져 이렇게 가면 돼. 친권 자체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8번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원래 이렇게 길게 해설할 게 아니었는데 엄청 길게 했네요. 해설 강의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듯한 해설이었는데